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7일 주백무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TV조선에서 열린 토론회 있죠. 거기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조국 패밀리 수사가 과잉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후폭풍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후폭풍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현장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 문제를 짚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여러 대선 후보들이 각 방송, 페이스북 여기에 나와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뿐만 아니고 당원 게시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이루어진 조국 수사,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과잉 수사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주장을 한 것이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걸 과잉 수사라는 얘기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하태경 후보가 질문한 데 대해서도 저는 하태경 후보가 약간 해명의 기회 내지는 수정할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 그건 역시 윤석열 후보의 수사 방식 또는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부각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옛날 적폐 수사 때도 과잉 수사했고, 조국 수사 때도 과잉 수사했다. 이런 식의 거를 아마 부각시키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마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본인의 과거 말하고도 틀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얘기를 우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다 바로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귀한 말씀은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하셨어야지. 그럼 최소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판 자체가 그 사건 때문에 열린 거나 다름없는데 크게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 윤석열 잘한다고 파이팅 외치시던 분이 조국 사태 당시에 홍준표의 수사 철학은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과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과거 기사가 언제냐면 2019년 9월이죠. 이때 홍준표 의원의 발언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은 당시에 조국 수사를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 여의도 어느 곳도 눈치 보지 않고 검찰 본연의 모습대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당당한 것이 검찰이다. 그렇게 해야 후세도 칭송하는 검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링크해서 올려놓은 기사입니다. 그럼 2019년 9월이면 아시다시피 조국 수사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을 때인데, 자, 그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이렇게 칭찬했던 홍준표 의원이 지금에 와서 그게 과잉 수사다. 이거는 역시 정파성 내지는 정략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때는 잘한다고 박수치더니 지금에 와서는 그게 과잉이다? 글쎄요. 잘 아시다시피 그 수사가 철저한 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적폐 수사라고 할 때도 철저하게 수사했고, 전 검사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수사했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것도 철저하게 수사하다가 사실은 중앙지검장하고 항명파동까지 일으켜서 좌천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윤석열 검사 본래의 모습이다. 그러면 거기에만 철저하게 수사하면 이제 이건 정권의 뭐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 십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정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국 패밀리뿐만 아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모마 사건, 이게 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 말대로 오늘날 윤석열 후보가 있는 거죠. 이 적폐 수사 한참 할 때 윤석열 후보는 대권 후보 반열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국 수사, 울산시장 선거 공작 수사,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온갖 탄압, 수사지휘권 박탈, 징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그것도 야권 후보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다. 그건 진중권 전 교수 말이 딱 맞는 것이죠. 오늘날 이 장면이 바로 조국 패밀리 수사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더군다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국 수사가 과잉이다?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2년 전에 했던 말도 뒤집었고, 그 다음에 아니 이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입에서 나올 얘기냐? 이제 그것이 어제 현장에서도 문제가 됐고, 어제 현장에서는 제가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적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 실형 판결까지 나왔는데 과연 도륙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는 어제 뭐 이렇게 철회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이것도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고집을 부렸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여기저기에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나와서 바로 이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온 가족이 범법자인데 1가구 1범죄만 처벌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하태경 후보, 조국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땐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렸다. 홍 의원이 경쟁자 공격을 위해 공정의 가치마저 버린 것이다. 그렇게 답변한 데 대해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최재형 후보, 그 점잖다는 최재형 후보도 실현한 것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대여투쟁 한번 해보지 않고 숨어서 이미지 정치에만 안주하던 분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반문만으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 제 입장에서는 본선도 고려해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원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홍준표는 누구 편이냐? 대표적으로 그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게 이게 결국 조국 수호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조국 수홍, 지금 이런 패러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뭐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과연 미칠까요? 이번 그 15일 날 1차 컷오프에서도 뭐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앞섰고, 그 다음에 뭐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섰다. 뭐 이런 결과가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저는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 당원 투표는 포기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어제 그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과연, 저는 그 2019년 9월 당시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 홍준표 의원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박수를 쳤다는 사실은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자, 근데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그걸 찾아서 올렸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힘 후보로서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포기하고 뭐 본선만 생각하나? 아니, 그러면 본선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던 그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보건대는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을 철회하지 않는 한 아마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자, 두 번째 이제 토론 곧 있습니다.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있을 텐데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무릎 꿇고 사과,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아마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거기에서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조국 2라운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국민의힘을 덮친 조국 이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듯이 이 이슈는요, 홍준표 후보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 한 2차 토론, 3차 토론에서도 계속 나온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느 편이냐? 어느 당 경선 후보냐? 하는 지적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오늘까지는 일단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본선도 고려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본선에서
그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한테 압도적인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아마 당분간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한 그 대선 그 경선 후보들 간의 그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제 내일부터 실질적인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 연휴 추석 밥상에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집중적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다면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홍준표 후보가 여기서 적당히 물러서거나 뭐 사과하거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것이 홍준표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마 이것이 그 지금 경선 초반에 흐름을 좌우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